용어 불만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지정학 용어 중에, 지리학 용어 중에 제일 중요한 그 용어가 있거든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거를 이해하면은 진짜 시야가 확 트이거든요. 제일 중요한 그 용어인데, 개념인데, 저는 이 용어 단어 선정에 있어서 너무 불만이 많아요. 왜냐면은 이 얘기를 듣고 딱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이해가 안 돼. 도대체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이게 진짜 중요한 용어거든요. 너무 불만이 많아. 원래 처음에 유튜브 시작할 때 사실은 이 용어 불만, 용어를 어떻게 바꾸느냐 이런 거로 시작을 하려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한국어 단어가 굉장히 이쁜 게 많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그거를 또 이걸 이렇게 단어를 바꾸면 좋은데 왜 그 용어를 쓸까,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좀 있어가지고 그거로부터 그런 거로 한번 유튜브를 시작해볼까 그런 생각으로 이제 했던 건데, 사람들의 관심이 많지가 않으니까 그거로 시작을 못한 거고요. 우선 대륙 세력이라고 그러면 러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러시아 말하는 거고, 해양 세력이라고 그러면은 지금의 지금의 강대국은 전부 다 해양 세력이에요. 미국, 일본, 영국. 근데 왜 러시아는 대륙 세력이고, 뭐 미국, 일본, 영국은 왜 해양 세력이야? 그렇게 이름을 지었을까? 그럼 한국은 뭐라고 해야 돼? 중국은 뭐라고 해야 돼? 중국은 대륙 세력인가 해양 세력인가? 인도는 나는 불만족스러워요. 나 이 용어에 대해서. 이거는 그냥 강대국 얘기만 하는 건가? 저는 그래서 만약에 바꾼다 그러면 평야 세력, 큰 섬 세력, 아니면 큰 평야 세력 뭐 이렇게 바꿔야 되지 않나 싶어요. 해양 세력은 큰 섬 세력으로 바꾸는 건 확실해. 이렇게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 큰 섬 세력으로. 큰 섬 세력이라고 하니까 이해가 딱 되잖아요. 미국, 아메리카, 영국, 일본. 딱 이해가 되잖아요. 한국이 큰 섬 세력은 아니잖아. 이해가 되죠. 러시아를 큰 평야 세력으로, 평야 세력. 이것도 괜찮은 용어예요. 여기 포인트는 뭐냐면 방어벽이 없다는 게 포인트예요. 방어벽. 더 정확하게 바꾸면 이렇게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아. 무벽 세력, 방어벽이 없다. 무계 세력, 경계가 확실한 게 없다. 망가지는, 또는 큰 평야 세력. 아까 큰 섬 세력이었잖아요. 그걸 유벽 세력이라고 해도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무벽 세력, 유벽 세력 이렇게 얘기를 해 놓고 나서 그 다음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 다음에 이게 지도가 있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러시아는 무벽 세력이 방어벽이 없어. 왼쪽으로, 특히 왼쪽으로, 서유럽 쪽으로. 근데 지금 강대국이라는 큰 섬 세력은 다 해양이라는, 바다라는 벽이 있는 거예요. 또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중국, 인도 산맥으로 벽이 있어. 그래서 정확하게 하려면 무벽 세력, 유벽 세력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야, 그거라도 좀 그게 아니라면 평야 세력, 큰 섬 세력이라고 바꿔야 정확한 용어지. 아니, 대륙 세력이 도대체 뭘 얘기하고 해양 세력이 뭘 얘기하는 거야? 나 도대체 이해가 안 돼가지고 너무 짜증나고, 책을 읽어도 어디가 대륙 세력이란 얘기야. 어디가 해양 세력이란 얘기야. 왜 해양 세력이란 얘기야. 한국은 어디 있다는 거야. 그럼 한국은 뭐야? 응? 중국은 뭐고, 인도는 뭐고, 응?
러시아 지도 말씀드릴게요. 지금 강대국은 큰 섬, 영국, 아메리카, 이거 큰 섬으로 볼 수 있죠. 얘가 다 먹어버렸으니까.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제일 살기 좋은 데를 미국이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일본. 신기하죠? 지금 강대국이라고 했던 세력들 딱 큰 섬이 강대국이다. 이게 이제 이렇게 넘어가면 이쪽이죠. 응? 그 일본도 강대국이고, 응? 또 일본이 얘기하는 여기 타이완. 또 큰 섬이에요. 타이완 또 엄청난 강대국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호주도 큰 섬이죠. 근데 호주가 만약에 왜 강대국이 못 되냐? 강대국은 아니죠. 호주도 만약에 이게 저기 미국처럼 이게 전부 다 사용 가능한 땅이었으면 호주도 엄청난 강대국이 됐을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 사는 데가 다 해변가만 사람이 살고 안에는 사막이잖아요. 이게 강대국이 못 되는 거지. 이게 만약에 다 사용이 가능한 이런 나라였다. 그러면 엄청난 강대국이 됐을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사니까 하나의 큰 강대국이 사람이 힘을 모으기 어려운 거지. 해변가에만 살기 때문에. 이제 큰 섬 세력이라고 이름을 바꿔야 된다고 얘기했죠. 근데 러시아 보면 이게 다 평야예요. 평야. 러시아는 평야예요. 제가 왜 평야 세력이라고 하는 게 평야 세력인데 어떤 평야냐? 왼쪽에 경계가 없어. 산맥으로 막혀 있지 않다는 게 이 얘기가. 그래서 경계 어떤 외부 세력으로 또 막아주는 이런 방벽이 없다는 거야 이쪽으로. 그래서 옛날에 어떻게 됐어요? 옛날에 나폴레옹이 쳐들어왔죠. 히틀러가 쳐들어왔죠. 너무 쳐들어오기 쉽다는 거야. 예전에 그리고 또 그전 한참 전에는 몽고가 쳐들어왔죠. 그 오른쪽에서는 몽고가 쳐들어왔고 왼쪽에서는 쳐들어왔고 이게 러시아의 불안정성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불안정성. 너무 외부의 침략을 받기가 쉬운 땅이었다. 막 좌우로 왔다 갔다 하기도 쉽고 너무 평야지대가 있고 이런 산맥으로 보호받는 지역이 없다. 이쪽에서 왔겠군요. 몽고는 이쪽에서 왔겠네. 이쪽은 또 사람이 거의 안 사는 뭐 영구동 또 뭐 그런 땅이죠. 살기 어려운 땅, 시베리아 땅인데. 그래서 지금 러시아 민족성을 지리가 지금 설명을 해준다는 거. 왜냐 침략받기가 너무 쉬웠다. 이쪽으로 침략받았고 너무 침략받기 쉬웠고 또 살기가 어려운 추운 땅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 작은 물고기들 심해에 보면은 막 엄청나게 뭉쳐 다니는 그 물고기들 있잖아요. 걔네들 왜 엄청나게 뭉쳐 다니냐? 약하기 때문에 뭉쳐 다니잖아요. 그게 바로 러시아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러시아가 독재자를 인정해주는 러시아 민족성이 있다 그러잖아요. 응? 순응하는. 러시아가 살기가 어려운 땅이고 추운 지역이고 또 매번 침략을 당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뭉쳐야 된다. 자유가 좀 적더라도 우리는 독재자를 중심으로 우리를 보호해주는 독재자를 중심으로 뭉쳐야 된다. 여기는 자유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민족성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푸틴의 독재가 허용이 되는 나라다. 그 이유는 지리에 있다. 엄청난 역사 안에 그게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근데 러시아가 왜 자꾸 이렇게 영토 확장을 했느냐? 러시아가 옛날에 이쪽만 있었을 거 아니에요? 왼쪽은 뻥 뚫려 있어. 밑에서는 몽고가 막 쳐들어왔어. 오른쪽까지 가는 거는 자꾸 바다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러시아가. 바다를 가져야 된다는 거는 진출의 의미도 있지만 이런 경계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경계. 바다까지 가야 되는 이유는 여기서부터 침투를 안 받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자꾸 그 영토를 확대한 거야, 러시아가. 그래서 공격성을 갖는 거야. 그래서 자기 내부적으로 불안정성이 있어서 공격성을 갖는 것도 있지만 영토를 안정적인 데까지 가져가야 된다라는 또 그게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또 이번에 우크라이나 공격했잖아요. 우크라이나가 여긴데 이게 자꾸 주변국을 경계지를 완충지대를 가지려고 그런 이유가 이걸 갖지 않으면 바로 뚫린다는 거야. 이거 굉장히 뚫리기 쉽기 때문에 완충지대를 가지려고 그러는 거고 또 남쪽으로 또 우즈베키스탄이 아니라 뭐야 어디냐 아프가니스탄. 아프가니스탄까지 왜 예전에 이렇게 개입을 하고 막 했었느냐.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게 완충지대, 구소련 소비에트 때는 이게 완충지대이기도 하고 여기까지 가야 그나마 산맥 같은 걸 만나기 때문에 여기 경계가 안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련이 자꾸 여기까지 가려고 그러는 거야. 물론 더 가서 바다까지 가려고 그러지만 가고 싶은 것도 있지만 바다까지 가고 싶은 것도 있지만 이런 산맥까지 그러니까 이쪽까지 가야 공격을 안 받는 거예요. 공격을. 그래서 자기가 공격을 안 받고 싶어서 공격을 하는 그걸 침략해서 영토를 확보하려는 이유가 있는 거야. 러시아 이게 주변국들 쫙 깔아놓고 밑에도 주변국들 깔아놓고 하려는 이유가 자꾸 거기에 우크라이나 이게 지금 구 모양의 지도예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죠. 일반 제도가 아니고 국회가 있고 이렇게 러시아가 있고 우크라이나 이번에 공격한 이유가 여기 완충지대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자꾸 서유럽에 그렇게 또 심하게 얘기한다면 사실 독일, 프랑스도 이게 경계가 없어요. 이쪽에 쭉 빵 뚫렸어. 지금은 안정적이지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 사실 진짜로. 여기도 불안정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지금 미국 강대국의 힘에 눌려 있어서 그렇지 이게 강대국이 되면 또 여기는 경계가 없기 때문에 얘네 자체들도 항상 지금 불안정성이 있는 거야. 특히 자꾸 폴란드가 불안정성이 있죠. 러시아 때문에. 얘네들에서 공격할 수도 있는 거고. 이쪽 지역이 항상 어떻게 보면 지금은 안정돼 있지만 숨겨져 있는 억압되어 있는 불안정성인 거야. 이게. 나중에 좀 장기적으로 보면 어떻게 될지가 모르는 거죠. 그에 반해서 인도를 얘기해 볼게요. 인도는 안정적이야. 외부 침략에 비해서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유력 세력이라는 표현이 더 좋다. 내가 볼 때는. 러시아는 사방에서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뭉쳐야 되고 안정적인 지역까지 나가야 되고 그래서 자꾸 정복을 해야 되고 이런 특성이 있는데 인도는 여기 히말라야 산맥이 있잖아요. 중국하고 딱 막아주는 게 있어. 그래서 인도 입장에서 기본적으로 큰 안보적 위험이
없다. 러시아와 같은 안보적인 위험이 없다. 또 중국을 보면은 중국은 바다로 막혀 있죠. 여기에는 또 막 밀림 엄청나게 막 그래서 또 여기도 뭐 사람이 못 가요. 티베트 중국이 티베트까지 가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야. 막 응? 티베트를 먹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야. 왜냐 여기까지 가야 안정성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경계를 얘가 여기까지 가야 여기 침략을 안 받는단 말이야. 그래서 중국이 티베트를 먹어야 되는 건 무슨 뭐 수원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안보 때문에 그런 거야. 신장외 이 지역도 마찬가지고, 응? 이쪽은 또 이제 소련 영향권이잖아요. 여기까지 먹어야 여기 또 뭐 막아주는 뭐가 있을 거야, 아마. 뭐 자원 그런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안보적인 거다. 여기까지 먹었을 때 안보는 확 편안해지는 건데 여기까지 못 먹고 다른 나라 가져간다? 러시아처럼 시달리는 거예요. 여기하고를 만약에 중국이 못 먹었다. 러시아처럼 굉장히 안보에 대한 신경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누가 쳐들어올 수 있다는 거. 물론 여기 지금 강대국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옛날에 중국이 원나라 한나라 때부터 그 북쪽 민족으로부터 시달렸잖아요. 왜 시달렸냐? 넘어오기가 쉬웠다는 거지. 그거 막으려고 엄청나게 그게 중국의 엄청난 역사를 뭐 청나라 다 외부 민족의 정복 역사 아니야? 원나라, 청나라 그만큼 안보가 중요했다는 거야 안보.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여기까지 먹어야 된다. 그래서 안보가 그다음 평안해진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유력 세력이라는 의미가 훨씬 좋다 내가 볼 때는. 그 한국도 나중에 얘기할게요. 영국이 강대국이 된 이유 바다도 다 가려 있잖아. 여기는 안보적인 위험이 없어 기본적으로. 응? 여기 독일만 봐도 프랑스만 봐도 뻥 뚫려 있어. 여기가 뻥 뚫려 있어. 러시아까지. 응? 그러니까 이렇게 공격했지 이렇게 공격했지 이렇게 공격했지 안보가 이렇게 구소련일 때 이렇게 올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두려워했지. 여기에는 이거는 불안정성이 있어요. 이쪽에는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까지 있어. 그래서 민주주의가 꽃피고 이런 게 영국에서 꽃피고 이런 게 뭐냐면 편안하다는 거죠. 안보가 편안하니까 막 자비로워진다는 거죠. 민주주의가 꽃피우고 그에 반해서 이런 데는 나폴레옹 뭐 히틀러 이런 독재가 나타났잖아요. 이건 불안정성이 있어가지고 여유가 없다는 거야. 여유가 영국처럼. 그래서 이제 제도도 이렇게 나타나는 거고 여기는 더 심하고 미국 보면 미국은 엄청나 진짜 안보적으로 이 미국이 서해안 진출을 나중에 엄청나게 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게 서해안까지 가져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를 누가 먹어버리면 이 안보 위험이 엄청난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걱정이 많으면 내부적으로 발전하기가 어렵다는 거기 힘쓰기가 어렵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 대서해안 시대 뭐 그런 얘기 있지만 이걸 꼭 먹었어야 됐다 미국이. 그래서 엄청나게 이제 안보가 안정적이 되니까 강대국이 된 거지. 강대국이 되는 기본 조건을 갖춘 거예요. 지금 요즘 나오는 얘기가 카리브에 나오잖아요.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얘기 나오는데 요즘 미국 미국 내부 방어를 해야 된다 하면서 이제 베네수엘라 나오잖아요. 미국 입장에서는 여기가 지금 여기를 확실하게 하는 게 지금 중요한 거죠. 이쪽 나가서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
트럼프 말 안 듣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미국의 지금의 큰 걱정은 마약이다. 마약 오기 딱 좋게 돼 있잖아요. 이걸 확실하게 제압하는 게 중요한 지금 미국으로서는 여기에 집중하겠다. NDS 그거 하고 있죠. 다 했네. 한국 얘기야, 한국. 응? 한국도 유력 세력이에요. 유력 한국도. 그래서 한국이 발전하기가 좋았던 게 우선은 3년이 받았죠. 좀 여기만 해결되면은 유력 세력이야. 유력 세력. 자원은 뭐 적지만 한국이 위치적으로 엄청나게 발전하기 뭐 천년간 지금 중앙 집권 국가였잖아. 하나의 민족이고. 여기 보면은 북쪽으로 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북쪽으로 오기가 산맥, 백두산 막 이렇게 있어갖고 올 수 있는 길이 몇 군데 없어. 고려전쟁 보면은 한 3군데 있나? 중국에도 우리나라 침공하기가 너무 힘들어. 이게 뻥 뚫려 있으면은 우리가 막기가 어려웠을 거야. 한국이 엄청나게 군사력이 강해서 중국을 막은 게 아니고 올 수 있는 길이 3군데인가 밖에 없어. 옛날 고려시대 중국 조선시대 지금처럼 막 고속도로가 있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걸어서 와야 되는데 길이 3군데밖에 없고 그것도 좁은 길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3군데를 뭐 전략적으로 한 군데 어디로 올 걸 예상해서 거기만 막아도 뭐 쉽게 막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국하고 다른 하나의 민족, 1000년 이상 중앙 집권 국가였고 뭐 3000년 이상 거의 하나의 민족이었다라는 거는 거의 일본 같은 이런 안보가 되어 있는 유력 세력이었다. 산맥 세력, 산맥으로 보호가 받고 있는. 뭐 얘네는 큰 섬 세력이라면 우리는 산맥. 여기 중국도 산맥 세력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인도도 산맥 세력이라고 할 수 있어. 유력 세력. 그래서 오랫동안 우리가 발전해 올 수 있었다. 다른 나라에 우리나라 침략을 엄청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사실 그거는 작은 그런 침략을 얘기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제일 적게 침략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침략을 많이 받았다고 강조를 하지만 평화를 강조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건데 이쪽 나라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완전 제일 천국이었어요. 상위 1%에 들어가 진짜. 이 섬나라 아메리카 영국처럼 외부의 침략을 받는 그 횟수 정도 그런 거 치면은 여기에 비하면 진짜 우리는 100분의 1도 얘네들에 비하면 침략을 받지 않았다. 그런 영향을 받지 않았다. 그런 영향을 받았으면 나라가 1000년 이상 되지를 못한다. 이상입니다.